동관 이음에 관련된 부분, 플레어 접합, 그리고 인동 납땜, 그리고 동관형 공구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밸브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황동댐이라든지 내접, 외접, 연강 용접을 밴딩과 함께 진행을 해봤죠. 자,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자, 우리가 냉매배관 응용 실습을 첫 번째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냉매배관 응용 실습은 4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는 4가지의 실습을 하되 첫 번째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께 제시되는 그런 도면이 되겠고요. 도면은 공균행동기계 기능사 도면을 가지고 와서 실습으로 삼았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부분 SPP 25의 강관이 되겠습니다. SPP 25의 강관이 110mm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SPP 25의 강관에 2분의 1인치 동관이죠. 2분의 1인치 동관이 지금 연결된 부분이고요. 연결된 부분이 지금 황동댐이라고 되어져 있죠. 황동댐으로 댐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강관의 A 부분, 그리고 B 부분이 자, 이렇게 전단면에 관련된 부분 단면도가 나와 있는데, 부분 단면들은 A'가 되겠죠. A0라고 되어 있네요. A0. 자, 이쪽에서 바라본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바라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강관, SPP 25의 강관을 반으로 자른 거예요. 잘라서 이쪽에서 바라본 거죠. 자른 부분은 없애고, 자른 단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이 보이겠죠. 25의 동관이 들어간 홀이 보이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A 부분은 지금 연강판이 안으로 들어가서 가스용 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은 B 부분이고, B 부분은 연강판이 바깥에 있죠. 밖에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스용 접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외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접, 외접, 그리고 황동을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인치 동관에 홀 작업을 해서 8분의 3인치 동관 하나, 그리고 8분의 3인치 동관 또 하나가 이렇게 밴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연결이 된 동관이 납땜용 분기관이 되겠죠. 납땜용 분기관이라는 부속품을 써서 동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한 곳으로 모여져서,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는 2분의 1인치 동관이죠. 2분의 1인치 동관입니다. 2분의 1인치 동관에 여기 10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스웨이징, 확관을 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플레어 접속.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프라이어로 찝으면서 얇은 모세관을 꽂았죠. 모세관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은납댐이라고 써있는 이 VNG 동관 끝부분도 플라이어로 찝어서 이 부분을 막았죠. 은납댐으로 막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습하는 부분에 먼저 2가지 과제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은 모양의 도면에 용접하기 전까지 조립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립이 다 된 것을 가지고 두 번째 작업으로 우리가 용접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2가지의 작업으로 구분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용접하기 전에 첫 번째 작업, 조립 작업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드릴링 작업을 합니다.
호칭 25의 길이 110mm 강관을 치수 50, 60mm에 맞게 펀칭 해가지고 펀칭된 부분에 13mm 드릴링 작업을 해서 홀을 이렇게 뚫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9.52mm 8분의 3인치 동관이죠. 8분의 3인치 동관을 도면의 치수에 맞게 동관에 마킹하고 밴딩기에 동관이 삽입되었을 때 동관 밴딩기의 0점 조준을 맞춘 상태에서 L룸꿈과 동관의 마킹 위치가 일치되도록 하여서 천천히 밴딩을 하면서 이와 같이 8분의 3인치 동관을 이런 모양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동관 두 가지를 우리가 밴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C 홀 작업. 이때의 홀 작업은 파이 12.7mm 2분의 1인치 동관을 호칭 25A 드릴링 완료한 홀에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끝까지 밀어 넣는다는 얘기죠. 밀어 넣고 도면에 맞게 치수를 마킹을 합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 마킹하고 동관 직관에 2분의 1인치 동관에 여기를 마킹하라는 거죠. 60mm 마킹하고 110mm 마킹하고 40mm 마킹하고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마킹 위치에 먼저 삼각 혹은 사각줄을 활용하여서 홈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둥근 줄로 가공하여서 파이 9.52mm 8분의 3인치 동관이 타이트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홀 작업을 해야 되겠죠. 홀 가공이 완료된 12.7mm 동관의 끝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튜브 커터로 마킹된 위치를 자르고 플라이어로 끝을 찝어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치수를 우리가 재거나 이럴 때 12.7mm 2분의 1인치 동관을 평바이스나 플레어링 툴 바로 고정 시 편리한 홀 작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동영상 제시해 드릴 때 원래 평바이스에다 해야지 좀 확실하고 단조로운 작업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플레어 바를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손에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많이 흔들리고 좀 소음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어링 툴 바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평바이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쉽습니다. 대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플레어링 및 확관 작업. 남은 12.7mm 동관 끝부분을 플레어링 툴을 이용하여 플레어링 접시내기를 합니다. 플레어 너트를 동관에 껴서 플레어 한쪽을 가책을 한 후 반대쪽은 도면 치수에 맞게 익스펜딩, 스웨이징이죠. 스웨이징 부위를 더한 값을 마킹하고 잘라내서 확관한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플레어를 먼저 하고 너트를 넣어서 플레어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50mm의 직관 치수와 스웨이징, 확관하는 치수가 10mm죠. 그러니까 도에서 60mm가 되겠죠. 60mm만큼 자로 재서 마킹을 하고 그런 다음에 끝부분을 확관기를 이용해서 스웨이징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12.7mm 동관도 똑같이 플레어링을 먼저 하고 가체결한 후 반대편은 치수에 맞게 자르고 모색한 직경에 맞는 용접봉을 끼워서 플라이어로 찝는다. 용접봉을 다시 빼고 모색안을 넣어 적정한 치수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플레어 작업과 스웨이징, 확관과 그리고 모색안 작업하는 부분에 유의할 점은 항상 뭐부터 해야 되냐면 플레어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플레어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확관 작업을 하거나 플레어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색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플레어 작업을 하고 가체결을 해야지 적정한 치수에 맞게 자르고 치수의 정확도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관이나 모색안 작업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플레어 작업을 하면 우리가 치수에 맞게 우리가 작업하는 부분에 에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정확한 치수 작업 그리고 가조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부분들을 먼저 홀 작업이 완료된
12.7mm 동관을 끼워 넣고 도면에 맞는 정확한 치수로 자른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밴딩한 부분, 이 부분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홀 작업한 부분에 넣어서 중심에서 동관 중심까지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가 75mm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도 75mm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대부분 여유스럽게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나오면 그 많이 나온 만큼을 튜브 커터로 잘라서 정 치수가 되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2구 분배구에 밴딩이 완료된 9.52 동관을 끼워 넣고 도면에 맞는 정확한 치수로 자른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 80mm인데 80mm를 동관 중심에서 분배구까지 다 집어넣은 상황에서 치수를 재서 80mm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여유스럽게 잘랐으니까요. 그러면 그 여유 치수만큼 이 부분을 빼서 튜브 커터로 잘라서 정확한 80mm가 되게 치수 수정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 치수는 관의 중심에서 중심간 거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단, 자, 황동납 강관 25의 표면, 자,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황동납이 된 강관의 25의 표면, 이쪽에서부터, 여기는 중심 치수가 아니죠. 표면 치수죠. 표면 치수에서부터 12.7mm 동관의 9.52mm 동관 분기부, 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만 했을 때 표면 치수를 잰다라는 거예요. 여기만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중심에서 관의 중심에서 관의 중심까지 이 거리를 기준 치수로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조립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두 번째 작업으로 연강 용접 및 브레이징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무거운 부분부터 먼저 용접을 해야지 구조물이 잘 고정이 되고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연강판 외접 용접을 합니다. 자, 토치의 각도를 잘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용접을 하는 부분에 홀을 기준으로 해서 긴 쪽이 외접인지 내접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도면을 보고 외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성물꽃으로 가접한 후에 본용접을 진행하면서 용접을 해야 되겠고요. 토치의 각도는 강관의 용융풀을 만들어서 토치의 각도가 약 한 90도 정도가 되게 가접을 하고 본용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강판 내접 용접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가접을 하고 본용접을 하겠지만 가접하는 부분에 먼저 연강판 내접용 연강판을 먼저 용접봉을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붙인 다음에 이것을 강관에 SPP 25의 강관에 갖다 대고 내접이 되게 가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용접봉을 끊고 이 부분도 가접을 해서 본용접을 진행해야 되겠죠. 동영상으로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성불꽃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융풀, 모재와 용접봉이 녹은 용융풀이라고 하는데 용융풀이 강관 쪽에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연강판 쪽에 그러니까 용융풀이 사이즈가 요만큼이라면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해야지 3분의 2가 연강판에 나머지 3분의 1 조금이 연강판 쪽으로 가게 용접을 진행을 하고 용융풀이 끊이지 않게 용접을 해야 되겠죠. 자, 황동납 브레이징 작업이죠. 황동댐입니다. 13mm 드릴링 완료된 강관 25의 강관을 예열하여 2분의 1인치 홀 가공 완료한 동관을 도면과 같이 도면을 보고 삽입하고 황동 브레이징 작업을 하며 용과제인 황동봉을 예열하여 붕사를 묻혀가며 용과제인 황동봉으로 브레이징을 한다. 이때 강관의 홀 부분을 샌드페이퍼로 산화 피막을 제거해서 먼저 강관을 700 내지 800도씨 정도로 먼저 예열을 하고 그 다음으로 동관도 꽂아서 예열해서 적당한 플럭스를 첨가하면서 브레이징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때 예열이 잘 안되면 황동봉이 녹지 않을 거고 예열이 너무 많이 되면 강관에서 황동봉이 녹아서 흘러내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한 예열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불꽃 부분에 있어서 겹불꽃이나 중성불꽃이 직접적으로 동관에 닿지 않게, 동관이 요점이 낮기 때문에 같이 예열을 하다 보면은 용접업 브레이징을 하다 보면은 동관이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겹불꽃이나 백심이 직접적으로 동관에 닿지 않도록 브레이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인동납 브레이징입니다. 인동납 브레이징은 쉬운 브레이징 작업이죠. 그래서 순서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면 2분의 1인치 홀 작업한 동관 부분 분배구 꽂고 고정을 해서,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 부분은 지금 하지 말고요. 이렇게 고정을 해서 세워지게 해서 이 부분 운납을 하고, 이 부분 운납하고, 그 다음에 찝은 부분 운납을 하고, 그리고 분배구 2구 쪽 이 부분을 눕혀서 이렇게 눕혀서 운납을 하고, 눕힌 상태에서 이 부분 스웨이징 한 부분만 꽂아서 또 운납을 하고요. 모세관은 바닥에다 놓고 모세관 부분을 운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완료한 후에 운납 같은 경우에는 10초 정도 자연 냉각이 된 후에 다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굳기 전에 움직이면 이 부분이 빠지거나 운납한 부분이 빠지거나, 아니면 운납한 부분에 인동납재가 크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밀 유지가 되지 않겠죠. 자, 완성 작업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도면과 상이한 점이 있는지, 각 부분의 치수가 정확한지 점검하고 수정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밴딩한 부분이나 이런 치수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밴딩을 했지만 연질은 밴딩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다시 경질화가 됩니다. 경질된 부분은 다시 은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다시 연질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약간의 힘을 주면 치수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씩은 수정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 기밀 시험과 모세관 도통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실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PPT 동영상이라든지 실제 시범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것 외에 여러분들께 실제 대면을 통해서 하면 훨씬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대면 수업이 돼서 여러분들과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뛰어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됐을 때 이렇게 지도를 하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실습을 진행하면 좋을 텐데 빨리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냉매 배관 응용 실습,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은 실제 동영상보다는 모든 작업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PPT로만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